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대북 문제도 있지만 민생 경제가 지금 경제 침체 위기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등등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이슈들이 전부 다 국민 통합에 반하는 그런 이슈들이었잖아요. 경찰 문제도 그랬지. 이번에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것도 당내 통합은커녕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 문자 메시지 하나씩 그건 진짜 분석해보시죠. 웃기는 거죠. 아니 진짜. 아니 그 청와대 이게, 해명이 더 웃기는 네. 거예요. 그 대통령의 네. 사생활이 공개된 건 유감이다. 어떻게 대통령 사생활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생활이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술집에 가서 네. 친구들하고 술 마셔가지고 사고를 쳤으면 그것도 제 사생활입니까? 이건 공인이에요. 대통령과 영부인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네네. 24시간의 모든 언행이 국민을 향한 메시지이고 네네. 광범위한 정치 활동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직하고 검찰총장직하고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직을 너무 가볍게 생각. 그렇죠. 검찰총장직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유죄 혐의를 만드는데 명령도 되고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삼남한상과 이 지구상의 외교의 삼남한상을 다 대통령은 관할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생활이다. 또 최근에 와서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저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스타일의 네네. 업무를 탈피하고 네. 진짜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전까지는 바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관한 이슈가 정말로 방송과 신문을 다 도배했는데 이틀 전부터는 이틀 전? 그럼 어제부터죠? 바로 그 문자 메시지인데 그 문자 메시지를 제가 한번 풀로 읽어드릴게요. 아주 간단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당 대표 직무대리죠. 당대표 직무대리에게 그렇죠. 보낸 문자입니다. 우리 당도 잘하네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박균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권 직대가 대통령님 뜻 잘 받들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모티콘을 또 날려요. 체리 이모티콘. 엄지척하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쪽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적 대화인데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적 대화 속에 진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선 말이죠. 네, 대통령과 영부인은 사적 대화가 있을 수 없다. 네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우선하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이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누차 국민 앞에서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도어스토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네네, 거짓말을 했다. 네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그 패널을 아주 잘하시는 장성철 교수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정권 망했다. 아, 이 그렇게 정권 망했다. 여권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공자님도 무신분립, 네, 믿음이 최고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하시는 말씀을 국민이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벌써 국민도 거짓말 안 해버린 되죠. 거예요. 안 따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큰 문제가 저는 두 가지가 대두됐다라고 생각하고 권성동 직무대행은 저랑 오랫동안 법사위원회에서 했어요. 아주 굉장히
그 똑똑하시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헌재에 나가서 검사 노릇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탄핵의 1등 공신입니다. 네. 이렇게 정의로운 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연속 진짜 오비를 내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네. 뭐 골프 치십니까? 골프 옛날에 쳤죠. 네. 한국에 와서는 한 번도 안 쳤어요. 네. 예, 아무튼 이 똥볼 이 말을 하려다가 방송에 못 쓰니까 이거 오비라고. 네. 그런데 아무튼 네. 자 보십시오. 그분이 청와대 행정관 내가 채용했다. 9급 7급인데 9급 해주더라. 그런데 이번에 그 9급 행정요원은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사장 그리고, 아들. 예, 우사장 아들. 그 우사장도 강릉 선관위원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실수를 계속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검사 출신이고 여러 가지 경륜도 있는 분인데 자기가 지금 당내에서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굉장히 몰리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저는 11시 조금 지나서 대통령과 나눈 문자를 오후 4시에 본회의장에서 까본 것은 너무나 대통령의 문자에 감읍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의도적으로 일부러 흘린 거다. 공개를 한 것 아닌가. 아니 주위에 카메라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네네. 하는 거죠. 카메라를 하면서 손으로 덜 가렸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공개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과시하려고. 그렇죠.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잘 쓰대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네. 당신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실세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고의 실세고 네.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고 소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내부 총질을 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과시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시치고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똥볼이다. 똥볼이죠. 저는 예. 대표 대행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반격을 했어요. 내용이 양머리를 걸어두고 뒤에서는 정상배에게 받은 개고기를 판다. 이거 사기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도구육. 표리부동. 네.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건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아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 거죠. 지금 이 이준석 네. 대표가요. 네. 30대라고 해서 야쁘면 안 돼요. 우리 정치판에서 저는 그게 걱정하는데 어리다고 얕보는 게 꼰대 정치인들의 지금 아니 저하고도 뭐 한 40년 네. 연배 차이가 나지만은 한번 방송을 같이 해보니까 네네. 굉장히 영특하고 굉장히 어린 게 나댄다 이런 건 같아요. 정리가 잘 됐다. 네네. 요즘 뭐 어린 사람들이 다 나대죠. 옛날에는 예. 우리는 부모님들이나 형님 누나들이 얘기하면은 내 개성 없이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복종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 말 했다가 저희 딸한테 아주 혼났는데 저희 딸한테 야 너 이것 좀 해 네. 하면은 우리 딸 뭐라 하는지 알아요? 눈 탁 까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는 2조 시대에 살아? 이러니까 엄마가 빨리 간 거야. 이런 세대인데 자기들이 개성이 있고 그 개성을 마음대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제 고향 진도도 가서 노래 부르고 그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했는데 이게 지나쳐요. 과유불급. 아무리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징계를 먹었으면 좀 자숙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맨 먼저 한번 공격을 해놨는데 이제 그 분위기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절대 녹록하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 주고받은 거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반격한 거 이게 분석을 해보면 말이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셔놓고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때도 이준석 당대표한테는 이런 문자나 사적인 통화가 없었지만 이른바 윤핵관들한테는 했었다.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준석 당대표 때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네네. 선거 과정이 조금 속성인 선거 게 과정에서는 있죠. 그랬죠. 속성이 네네. 있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은 후보가 네네. 또 다 감싸 안아야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됐잖아요. 네네네. 승자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승자가 포용을 해야지 누가 포용을 합니까? 여기다 대고 내부 총질했다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어떻게 이것이 사적 용어입니까? 내가 그걸 했어도 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생각 안 합니다. 거기다가 대고 나는 당무는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한 것이 가장 큰 것이 국민을 속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권성동 직대의 답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대통령님 뜻 잘 받들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거 충성맹세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에 뭐 권성동 대행께서 대통령께 그렇게 그런 칭찬도 받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잘하겠다 하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이 저 칭찬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지. 그럼 앞으로 아니. 이런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그거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저 재밌는 얘기로 떠드는데 체리 이모티콘으로 엄지척하는 거요. 예. 그래 좋아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충성맹세다. 왜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냐면 권성동 원내대표였잖아요. 이때 아마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당과 대통령실의 수직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는 바로 수직 관계를 형성하겠다 이런 의미다 하면서 사실은 국힘당 내에서의 비판이 있어요. 당 내부에서 비판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네. 예, 저 국회는 네네. 국회의원들은 주말마다 지역구 활동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만나니까 모든 민심을 들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의 장점은 그겁니다.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민심을 들으면은 그 민심을 대통령께 정부에 가감 첨삭 없이 전달해 줘야 돼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당과 대통령이 수직 관계입니까? 평등 관계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당이 대통령을 좀 더 감시하고 감독하는 쓴소리하는 그런 당이 돼야 더 발전할 수 있죠. 민주주의의 요체죠. 삼권 분립. 지금 기반한. 국민의힘 청와대 보면은 다음 정권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